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성은입니다. 오늘은 눈 주변 노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눈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화가 되게 다양한데요. 첫 번째로는 눈꼬리 처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처졌다고 보통 이제 피부과에 내원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눈 쪽은 놓치고 있어요. 이게 턱선이 처지는 것처럼 눈도 똑같이 처지거든요. 이마가 내려앉고 눈꼬리도 내려앉고, 그러면서 인상이 약간 졸린 듯하게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눈꼬리가 처졌다라는 노화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꼬리가 처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특히나 쌍꺼풀이 있는 분들, 쌍꺼풀 두 개의 라인이 뭔가 어느 순간부터는 터치하는 순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은 위에 있는 쌍꺼풀 라인이 더 덮어버려 가지고 마치 쌍꺼풀이 없고 눈두덩이가 두둑한 분들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더 빨리 상안검 쪽에 리프팅 시술을 받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백이 있는데, 눈 밑쪽에 볼록한 분들이 있죠. 안구가 있으면은 안구 아래쪽에 숨어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 조직이 앞으로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 조직을 앞에서 딱 막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이 느슨해지면서 안쪽에 있는 지방이 불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눈 밑이 볼록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고요. 그 정확한 위치는 눈 밑에 애교살이 있고 그 밑에 부분이 볼록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밑에는 더 꺼져가지고 퀭하게 보이게 되죠. 눈 밑쪽에 굴곡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피곤한 인상을 주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 주변에 깊은 주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나이가 들면은 눈 주변으로 깊게 패인 주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눈 주변으로는 한쪽씩 동그란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우리가 찡긋하면은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고 힘을 빼면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하루에도 수축과 이완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겉에 덮고 있는 피부는 계속 접었다가 폈다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표정일 때도 깊은 실금이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근육을 접었다 폈다 하고 찡긋거리는 표정을 하더라도 겉에 덮고 있는 피부가 탄력이 굉장히 잘 버텨준다면은 복원이 잘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겉에 있는 살도 따라서 완전히 수축을 하게 돼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주름들이 눈가 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 주변에 깊은 주름 말고도 눈 주변에 잔주름이 있는데요, 눈 주변의 피부는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쉽게 더 얇아지고 쉽게 건조해지고 그런 현상들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주름 말고 굉장히 짜글짜글한 그런 잔주름들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눈 밑에 잘 발생하게 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눈꺼풀에도 굉장히 잘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에 가로로 잔주름들이 짜글짜글하게 생기기는 하는데, 더 진행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꼬집하고 나서 세로로 주름이 더 잡히고, 꼬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복원이 되지 않고 계속 쭈글쭈글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 순간이 되면은 피부의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광대 꺼짐도 눈 주변에 나타나는 노화 중에 대표적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 앞광대 쪽에 볼륨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분들이 점점 볼륨이 축소되면서 굉장히 밋밋한 앞광대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옆에서 봤을 때 옆에 광대는 굉장히 튀어나와 있는데 앞에는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더 진행이 되면서 인디안 밴드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패이는 그런 주름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크서클인데요, 눈 밑쪽이 푸르딩딩하거나 붉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눈 밑이 굉장히 퀭하고 어두컴컴하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눈 밑쪽이 굉장히 꺼져가지고 생기는 현상도 있고, 눈 밑을 감싸고 있는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안쪽 구조물들, 예를 들면 정맥이라던가 아니면 눈 밑에 있는 근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쳐 보여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 어두워 보이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치 이제 다크서클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치료 방법은 눈꼬리가 처지거나 아이백이 생기거나 하는 현상들은 안쪽 깊은 곳에 뭔가 열 자극을 줘가지고 그쪽에 콜라겐이 자라나게 해가지고 떨어진 살들은 위쪽으로 좀 올라붙게 하고 앞쪽으로 튀어나온 것들은 안쪽으로 더 집어넣게끔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울세라인데요, 우리 얼굴에 울세라를 적용하는 것처럼 눈 주변에도 똑같이 울세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눈 위쪽으로
하는 상안검 아이울세라 같은 경우는 눈꼬리가 처진 부분들이 리프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눈꼬리의 방향이 아래로 갔던 게 조금 수평이라던가 조금 올라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쌍꺼풀이 겹치고 눈이 무거운 현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눈이 시원하고 잘 떠지는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육안적으로 효과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아이울세라를 하게 되면은 내가 눈을 뜰 때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처럼 시원하게 눈을 뜨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은 여기 근육이 굉장히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눈을 시원하게 못 뜨기 때문에 이마의 근육까지 같이 이제 동반돼 가지고 수축을 시키는 습관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처지는 분들은 이마 쪽의 주름까지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이울세라를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아이백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밀어 넣는데 도움이 되고요. 눈 주변에 카메라 렌즈처럼 수축하는 그런 근육을 울세라, 아이울세라로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근육도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늘어진 근육을 딱 잡아주면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뭔가 탄탄한 근육을 만들고, 그래서 아이백을 조금 넣어주고 눈 가쪽에 깊은 주름도 완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눈 주변의 깊은 주름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해요. 눈 주변에 보톡스를 맞으면 되고요. 눈 주변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수축하는 근육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더 깊어지는 주름들을 좀 연하게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눈가 주름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표정이 어색해질까봐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적절한 강도로 적절한 위치에 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눈가 주름을 살짝씩만 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게 몇 가닥이 생기는데 그거를 100% 없애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한 절반에서 70% 정도만 연해지게끔 그걸 목표로 갖고 보톡스 시술을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상을 줄 수가 있고 더 젊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눈 주변 잔주름 같은 경우는 고주파 시술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이울세라가 굉장히 이제 눈 주변 노화에 좋은 시술이긴 하지만 눈 주변에 탄력을 주는 시술, 그리고 눈 주변에 잔주름을 펴주는 탄력을 주는 타이트닝 시술은 아이서마지가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눈 밑에 짜글짜글한 잔주름, 그리고 눈 가쪽에 짜글짜글한 잔주름, 그리고 눈꺼풀에 잔주름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서마지를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눈 쪽에 보호 렌즈를 끼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보호 렌즈를 끼고 그 위에다가 아이서마지로 고주파 시술을 흘려주면은 그게 열자극이 되면서 피부 표면에 잔주름이 어느 정도 탱탱해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서마지랑 더불어서, 아이서마지는 고주파 열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열자극을 주면서 피부 표면에 콜라겐이 자라나서 잔주름이 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열자극을 주는 장비 시술이고요. 뭔가 약물을 넣어가지고 약물로서 도움이 되게끔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쥬란 아이인데, 아이서마지와 리쥬란 아이를 같이 병합을 하게 되면은 열자극도 주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같이 넣어줌으로써 그러니까 눈 주변에 잔주름들을 피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악광대 꺼짐인데요. 꺼짐 시술은 심플하게 볼륨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볼륨을 어떤 볼륨을 넣어줄 거냐, 필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베로 볼륨이나 레디어스나 엘란세나 이런 콜라겐 부스터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거든 시술을 자연스럽게 잘 받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녹게 되고,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볼륨이 확 올라오진 않고 나중을 기약하는 그런 시술이라는 차이점, 필러는 처음부터 볼륨을 확 만들어내는 그런 시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크서클인데, 다크서클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이 어떤 건지,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는 다크서클인지를 먼저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꺼져가지고 다크서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를 넣어야겠죠. 눈 밑에 필러를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니면 피부가 너무 얇아서 그렇다 그럼 피부를 좀 더 두텁게 만드는 다른 시술, 뭐 리쥬란 아이라던가 뭐 고주파 시술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시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부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술은 없습니다. 원리상 열을 가지고 효과를 내는 시술은 화상의 위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로, 너무 과하지 않게, 대신에 너무 약하지도 않게 그런 적절한 에너지로 시술을 받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사 시술을 하는 경우는 멍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멍이 들지 않도록 시술을 받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만약에 필러나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는 뭉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주의해서 시술을 받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눈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6가지 노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맞는 시술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이 6가지 노화 현상이 다 발생하기도 하고 몇 가지만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몇 가지만 더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진단을 받고 각각에 맞는 시술을 받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